제가 지금 89년생인데 20살 때부터 17년 동안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2kg에서 74kg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체지방 근육량도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째 체중을 유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결국 내 의지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억지로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의지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억지로 참으면 결국 그 의지력이 고갈되는 시점을 만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찌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은퇴하고 나서 살찌는 축구 선수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의지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오일이다. 저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시게 됐는데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4년째 실제 올리브오일을 먹고 있는 유경험자로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올리브오일 자체가 지방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의 의지력을 최소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요즘 정말 유행하는 그 위고비도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약이 좀 비싸고 부작용이나 요요 이야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위고비보다 10배 저렴한 올리브오일로 보다 건강하게 지방을 빼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위고비를 맞거나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살이 왜 빠지는지 최소한의 원리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방 대사를 얼마나 꾸준하게 열리게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먼저 위고비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GLP-1 수용체에 결합이 돼서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GLP-1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장에 있는 L세포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좀 들어주세요. 자, 이 친구의 주요 역할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고혈당일 때는 반대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게 원래 당뇨 치료제였어요. 혈당을 조절해주니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위 배출을 늘리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위에 음식이 아직 많이 있어 라는 느낌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포만감이 유지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면 당연히 섭취 칼로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 이게 바로 위고비를 맞으면 살이 빠지는 원리다.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는 게,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포만감을 일으키지 않나요? 자, 맞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GLP-1은 소장에서 분비되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비되는 조건도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LP-1은 렙틴에 비해서 약물로 개발했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을 더 쉽고 강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렙틴은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렙틴 그 저항성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반응하기가. 하지만 이 위고비에 들어있는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에 결합이 잘 되고 그 효과가 엄청 오래 가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그 천연 GLP-1 반감기는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얼마나 돼요? 일주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감기가 약 168시간이라고 하니까 딱 일주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조금 오버해서 와 배부르다, 이게 한 일주일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살 빼는 핵심은 똑같아요. 지방 대사를 열리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리고 그 지방 대사를 열리게 하는 열쇠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공복인데, 현대인들에게 공복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왜?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맘먹고 공복을 유지하려고 해도 옆에서 뭘 자꾸 먹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는다?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100명이 있는데 실험자에게 빨간색 카드를 보여줘요. 빨간색 카드를. 근데 나머지 99명이 이게 다 파란색이라고 해. 내가 볼 때 분명히 빨간색이 맞거든? 근데 다 파란색이래. 그리고 나서 실험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카드 색깔 무슨 색이에요? 자, 이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중이 무려 몇 프로다? 75%다. 내가 정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 환경에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경을 세팅 못하면 의지력이 배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의지력을 최소화하게 맞는 것이 위고비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위고비를 맞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위고비가 지방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포만감을 줘서 섭식을 제한하고 공복 시간을 늘려서 지방 대사를 열리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저는 위고비를 맞을 일도 없고 이번에 알게 됐지만 원리는 똑같더라고. 원리는 지방 대사를 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천연 소금이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소금과 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걸 느낄 때, 그러니까 음식이 땡길 때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음식이 땡기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건 결국 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신호와 연관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기 전에 전기 신호를 돕는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 중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왜냐하면 에너지는 충분한데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해서 신호가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식욕욕구를 조율하는 시상하부는 허기감과 수분 부족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거짓 배고픔일 수도 있으니까. 물 한 잔 또는 소금 한 꼬집을 먹으면 전해질과 수분이 보충이 되면서 뉴런들의 신호를 돕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먹는데 올리브 오일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방 대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만감도 충분히 주고 또 에너지 레벨도 유지시켜주는 거.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담즙을 분비시켜서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참고로 저는 MCT 오일, 아보카도 오일, 기버터 저는 다 먹어봤습니다. 자, 갑자기 처음 듣는 오일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똑같아요. 지방 대사를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지 꼭 올리브 오일이 답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식용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이런 것도 괜찮나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경화유나 정제유는 화학 공정을 통해서 수소를 억지로 붙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텐데 이거 엄청 쉬운 개념이니까 잠깐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방은 글리세롤 1개 그리고 지방산 3개로 있는 구조예요. 포도당 덩어리가 모인 게 글리코겐이듯이 우리가 언어적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하지만 이 지방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을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지방산은 팔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탄소를 잡고 있고 2개를 수소를 잡고 있어요. 탄소들이 양팔로 이제 길게 늘어진 구조에서 남은 2팔로 수소를 잡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탄소끼리 눈이 맞아서 서로 손을 잡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버릴 때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손이 하나 비잖아요. 수소 잡을 2개의 손 중에 하나를 탄소를 잡아버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가 빈다고. 이거를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근데 그 비어있는 한 손에 산소가 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산화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산소가 부패되는 걸 산패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상한다, 음식이 변한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의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비어있는 수소 자리를 수소를 넣어가지고 산화를 막아야 유리해요. 그죠? 아니 기름을 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좋으니까 그 수소 자리가 비어있으면 산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화학 공정을 하는 과정에 트랜스 지방산이 생긴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은 우리에게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정제유, 경화유는 드시면 안 좋다. 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한마디로 엑스트라 버진. 이거 써져 있는 거 드시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갑자기 엑스트라 버진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방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핵심은 질 좋은 지방을 먹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 오일이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좋더라고요. MCT 오일은 저랑 좀 안 맞고 아보카도 오일은 뭐 계란 후라이나 생선 구울 때 씁니다. 이건 그냥 개인 차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올리브 오일을 단독으로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어른 숟가락 한 반 스푼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이걸 많이 먹어버리면 위장 상태에 따라서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세포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꼭 점진적으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가스가 좀 차가지고 방귀나 트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사 중이시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같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괜찮으면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또 저는 그렇진 않았지만 어떤 두통이나 알러지 반응이 오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드셔보시고 그래도 지속된다? 그러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우리 음식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제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막 식은땀 나고 토하고 막 설사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거나 소량으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방법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침에 에스프레소에 올리브오일을 타서 먹습니다. 좋은 거는 적당한 각성감도 주면서 동시에 포만감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위고비든 올리브오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우리 뇌 신경회로를 충분한 에너지가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강한 정신력과 강한 의지력도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그죠? 우리 몸 배내 피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충분해. 나 지금 밥 안 먹어도 돼라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이다. 근데 느낌은 뭐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방탄커피를 먹으면 집중은 되는데 허기감을 잡아주는 느낌? 원래 식사를 하면 이제 부교감 신경 활성화되면서 좀 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꽤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방탄커피를 마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이제 고지방 카페인 조합은 오히려 그 몸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삼가하시고, 또 이제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평소에 탄수화물을 줄인 상태에서 방탄커피를 활용하시면 오히려 혈중 지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올리브 오일이든 뭐 위고비든 단독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식사도 함께 연결되어 있더라.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일반 식사에서도 이 올리브오일을 자주 활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계란 후라이 정말 많이 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생선 구울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쌀밥 지을 때 거기다 올리브오일을 넣으면 감칠맛이 조금 이제 살아나요. 그냥 나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병에 넣어서 드셔라.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면 살찝니다. 지방이에요, 지방. 칼로리 있어요. 한 스푼에 한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3스푼도 되고요. 제가 오늘 염증 이야기는 안 했지만 평소에 염증 반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오일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를 좀 보실 겁니다. 이제 좋은 올리브오일을 고르는 방법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꾸준하게 먹어보면서 느낀 건 딱 이 제품이야 라고 하는 거 없어요. 가격도 너무 다르고 올리브 오일을 실제 활용하는 범위가 너무 달라서 딱 이 제품이다 할 수는 있는 건 없고, 크게 2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엑스트라 버진 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엑스트라 버진은 뭐냐면요, 기름의 산도를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산도는 신맛이 아니라 유리 지방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올리브를 따고 오래 방치하면 당연히 세포가 손상이 가고 중성지방의 지방산이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유리화 됐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지방산 하나가 빠져나간 거야. 그럼 당연히 유리지방산 수치가 낮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산도 0.8 이하를 엑스트라 버진, 0.8에서 2를 그냥 버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정제유, 경화유가 되겠죠. 그래서 꼭 엑스트라 버진 써져 있는 걸 체크해서 복용하자. 참고로 저희 집 기름은 전부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냉압착인데요. 용기에 보시면 콜드프레스 27%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에서 기름을 짰냐입니다. 자, 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냉압착이 있고 고온압착이 있어요. 말 그대로 냉압착은 열을 최소화해서 기름을 짠다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영양소나 어떤 향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이 되겠죠. 그러니까 냉압착의 기준은 기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40도 이하를 유지해서 작업하는 게 냉압착이라고 하더라. 냉압착을 하면요, 특히 그 올리브의 핵심 영양소죠. 비타민군, 그 다음에 폴리페놀, 올레산 같은 올리브의 핵심 영양소가 잘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생산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건비가 나와야 이 사람들도 팔죠. 그죠? 그럼 고온 압착은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100도에서 200도. 진짜 열을 엄청 강하게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벽이 파괴되고 기름의 유리화가 촉진되겠죠. 그러면 영양소 손실이 크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먹지 말아야 할 그 기름, 경화유, 정제유. 공정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콜드프레스 평균적으로 27% 하니까 27% 이하로 체크를 해보셔라. 낮을수록 좋다. 근데 가격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웬만하면 유리병으로 된 거 사시고요. 어두운 계열의 병으로 사는 게 산패되지 않고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 드셔본 분들은 야, 기름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야, 기름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충족하는 것 중에 적절한 가격의 오일을 먼저 드셔보셔라. 본인에게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점차 좋은 올리브오일로 디벨롭 하셔라.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올리브오일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라고 무조건 비싼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요리할 때는 좀 더 저렴한 거 쓴 거고 생으로 먹을 때는 좀 더 비싼 걸 먹습니다.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가성비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비싼 오일을 소개해버리면 나도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거든. 근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비싼 거 하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걸로 먼저 소량씩 해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행동에, 여러분들의 행동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돼요. 최대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격도 진입장벽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다. 잘 보일지 모르겠죠. 콜드프레스가 없네요. 이게 원산지가 이탈리아라서 여기 이제 작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에스토레아 프레토, 이게 이탈리아 말로 냉압착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아니, 콜드프레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치 대비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올리브오일의 가치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유독 육아만 하면 더 빠르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독 그래요. 육아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유한하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더 빨리 고갈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그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면 의사결정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발휘하는 나의 힘은 하루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리하는 뇌의 그 저자 리처드 데이비슨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육아가 이 불확실성의 최고봉 같아. 애들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그래서 에너지 고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그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아빠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애 낳으면 이제 호르몬 변화 오죠. 애들이랑 같이 자니까 뭐 수면 불규칙해지죠. 수면 불규칙해지면 당연히 에너지 딸려가지고 음식으로 이걸 대체하려는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뇌 회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 안 찌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TV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애 엄마가 몸 관리도 잘해. 막 그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그 속사정은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관리 잘 하시는 분은 어떤 호르몬이나 수면이나 음식에 대한 그 민감도나 이게 균형이 잘 잡힌 거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나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 기준 말고 내 기준에서 나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 하나만 만들자. 그리고 그 하루가 100일 쌓여 200일이 쌓이면 조금씩 변화되는 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이론보다 우리 삶에 지킬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육아할 때는 카페인을 오후 4시까지도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죽겠거든. 또 저는 애가 2명이나 쌍둥이라 안 지쳐 애들이. 그때는 좀 먹는 거지 뭐 어떡해. 내가 무엇을 안 지키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난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괴로운 거거든. 아니 뭐 공복 지키다가 뭐 좀 먹을 수 있죠. 먹으면 좀 어때요? 먹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집착하면 오히려 더 괴롭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공복도 똑같아요. 선호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리오가 그 부분 발작이 있어서 대학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소아병동에 진짜 애들이 겁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신생 애들도 많고,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떤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 행복의 90%는 건강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책임질 가족이 생기면 그 나에 대한 건강보다 그 가족에 대한 책임, 건강, 아니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업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나의 건강이 곧 가정의 건강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